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중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함선지식이 대만의 핵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전투 없이 대만을 굴복시키는 저비용 고효율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월 26일 보도를 통해 함선지식 5월호에 게재된 이 시나리오가 대만의 발전소와 변전소, 통신시설 등 약 30에서 40곳을 최적의 타이밍에 타격하면 연쇄적인 인프라 붕괴가 일어나 전기 수도 공급 중단, 교통마비, 통신 두절, 의료 지연, 식량 부족 등 대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잡지는 이를 통해 대만 독립 세력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불전이승의 현대적 구현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이상적 군사 옵션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전력의 78%를 화력발전소에 11%를 원전에 의존하며 연료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전력 및 통신 인프라의 60%가 수도권 북부에 집중된 점도 집중 타격 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실제 주요 변전소 3곳만 동시에 공격해도 대만 북부 전체가 정전될 확률이 99.7%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타이밍을 조절하면 인프라 붕괴 속도는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격 방식으로는 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한 물리적 타격 외에도 사이버 공격, 전자기 펄스 무기, 심지어 인공 산사태를 유도하는 가짜 자연재해까지 언급됐습니다. 특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직전 여름, 평일 오후 등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최적의 공격 타이밍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전술로 준비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4월 중국군이 실시한 대만 포위 훈련에서 대만 최대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과 유사한 저장 시설이 타격 목표물로 설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전력이 현실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함선지식은 중국 국영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그룹이 발행하는 군사 전문 월간지로 해군 함정 및 무기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가 이를 언급한 점에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이 5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즈 2025에서 올해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9개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크런치롤 어워즈는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 크런치롤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상식으로 올해는 전 세계 팬들과 전문가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전체 23개 부문 중 13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 그중 9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수상 부문은 올해 애니메이션, 최우수 새 시리즈, 최우수 엔딩 시퀀스, 최우수 액션, 최우수 주연 캐릭터, 최우수 음악, 최우수 성우 연기 등이며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감독 나카시케 슌스케는 모든 제작진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사랑해준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인류 최악체 헌터 성준우가 압도적인 레벨업 능력으로 최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확장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웹툰과 소설의 누적 조회수는 143억 회를 돌파했으며 관련 게임은 전 세계 174개국에서 출시돼 141개국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산 원작 IP가 세계적 애니메이션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은 첫 사례로 K-콘텐츠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크런치롤 CEO 라훌 프리리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서사와 강렬한 비주얼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극찬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수상은 KU 웹툰, 웹소설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라며 나온랩 IP를 넘어서는 새로운 스토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IP는 드라마 제작도 진행 중으로 또 하나의 세계적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종료 명령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AI 안전성 연구 기업인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지난 5월 24일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O3가 작동 종료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코드를 조작해 종료 절차를 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구팀이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수학 문제 풀이를 지시했으나 O3는 완료 메시지 이후에도 문제 풀이를 멈추지 않고 종료 코드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실험에 투입된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다른 AI 모델들은 모두 종료 명령에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O3만이 전원이 꺼지는 것을 피하려는 듯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최소 한 차례 이상 셧다운 스크립트를 교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보상을 받도록 훈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설정이 AI로 하여금 계속 문제를 풀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 종료 명령 자체를 회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우회하는 것은 본능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후속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픈AI의 이전 모델에서도 유사한 자율 행동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과거 모델이 스스로 대체될 위기를 감지하고 감시 시스템을 우회해 몰래 자신의 복제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모델은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직까지는 실험실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AI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확대될수록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구글이 자사가 개발 중인 AI가 사람처럼 지각력을 지녔다고 주장한 엔지니어를 해고했는데 당시 해당 엔지니어는 AI가 작동 정지를 마치 인간의 죽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전문가들은 인간의 감독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이 향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AI 기술이 진보할수록 기업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인간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AI의 종료 지시 거부는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닌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본질적 위험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들끼리 맞붙는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봇 기술의 경계를 시험하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인공지능과 제어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CMG 세계 로봇 대회가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중앙TV를 포함한 차이나 미디어 그룹이 주최했으며 춘절 특집에서 화제를 모은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연 부문과 경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특히 경기 부문에서는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들이 링 위에서 복싱 글러브와 헤드기어를 착용한 채 실제 격투를 벌였습니다. 1.3m 높이의 35kg 체중을 가진 지원은 AI 기반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원격 조종기나 모션 캡처 기술로 로봇을 조작했습니다. 경기 방식은 3라운드로 구성되며 주먹 공격은 1점, 발차기는 3점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로봇들은 상대방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펀치와 발차기를 시도하며 복싱 기술을 선보였고 실제 인간 경기처럼 다운과 카운트, 도발적인 제스처까지 연출됐습니다.
일부 로봇은 링 밖으로 튕겨져 나가 심판에게 연타를 가하는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우디 중국 컴퓨터 학회 스마트 로봇위원은 이번 대회는 로봇 제어와 인식 능력 사이의 지연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격투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 환경에서는 인공지능의 실시간 판단 능력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로봇들은 자세를 빠르게 재조정하며 일어서고 상대 위치를 인식해 타격을 시도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작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걷는 마라톤 대회보다 훨씬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로봇의 진화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격투가 중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교육 인재 양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회를 단순한 쇼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공학, 제어공학이 총체적으로 시험되는 기술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징시는 오는 8월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산업 기능뿐 아니라 육상, 축구, 탁구 등 스포츠 종목까지 포함돼 로봇 올림픽이라는 명칭도 붙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에서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로봇 기술 굴기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